안녕하세요. 룸메이징 로아맘입니다. 제가 이전부터 자주 반복되는 상황에서의 영어 사용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반복되는 상황이라 하면 식사 시간, 취침 시간, 씻는 시간 이런 식으로 매일 빠지지 않고 우리 삶에서 루틴으로 일어나는 그런 상황에서 영어를 사용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오늘은 반대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사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연스러운 영어 습득은 상황별로 일어나게 됩니다. 밥을 먹을 때, 길을 건널 때, 친구를 만났을 때, 블럭을 가지고 놀 때 등등 그 상황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영상에서의 단어를 빌리자면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습득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그림책을 읽어주기, 영상을 보기 또한 이 맥락이 있는 상황에서의 습득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한된 종류의 어떤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과 다양한 상황에서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다양한 상황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훨씬 좋겠습니다. 상황마다 사용하는 단어와 표현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 선생님은 아직 아기를 키워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영어는 정말 기가 막히게 너무나 잘하실 수 있지만 아기를 키우는데 필요한 어떤 상호작용에서의 어휘와 표현은 모르실 수 있습니다. 또 반대로 오랫동안 아이를 가르쳐왔던 어떤 영어 유치원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아이들과의 소통에서 필요한 어휘나 표현들은 잘 아실 수 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어떤 그런 통역 같은 거는 조금 어려워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한국어와 영어를 두 가지 모두 유창하게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자신이 사용해보지 않았던 상황에서의 단어와 그 표현은 표현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언어 습득은 사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황별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이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은 상황에서 그 언어를 사용할수록 그 언어가 더 유창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 살고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대부분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영어는 로아와 대화할 때, 논문을 읽을 때, 짧은 어떤 메모를 할 때 정도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더 유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질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미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 모국어가 한국어인데 항상 한국어를 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라는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제가 읽었던 것들을 토대로 대답을 해드리자면 아닙니다. 모국어가 아무리 한국어일지라도 한국어 또한 언어이기 때문에 나의 모국어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더 유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스페인에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방언처럼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요. 공용어는 알고 계시는 그 스페인어고 카탈루냐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어는 그 카탈루냐 지방에서만 사용이 되는 그런 언어인데 이 지방에 가면 이 카탈루냐어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스페인어, 카탈루냐어 두 가지 모두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고 또 스페인어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겠죠. 어떤 분의 그 모국어는 원래 스페인어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카탈루냐 지방으로 가서 살면서 자신의 모국어인 스페인어보다 카탈루냐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자신의 언어가 모국어가 스페인어임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카탈루냐어에 더 유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분이 뇌에 문제가 생기면서 언어 쪽에도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언어 손상이 생겼을 때 최종적으로 어떤 언어를 사용할까요? 라는 질문에 이 저자는 모국어인 스페인어가 아니고 카탈루냐어를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유인즉슨 이 사람이 모국어가 스페인어임에도 불구하고
카탈루냐어를 평소에 더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 더 많이 사용했던 언어가 우세하게 남아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모국어가 한국어일지라도 어떤 영어를 사용하는 환경에 가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만 더 많이 사용을 한다면 오히려 상대적으로 모국어는 잊어버릴 수 있고 그 영어는 더 우세한 언어로 남아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가서 자신이 많이 사용하는 언어, 자신이 얼마나 많이 사용을 하는지는 유창성, 그 언어에 대한 유창성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프랑스와 그로장이라고 하는 파리 뇌샤텔 대학교의 그 언어 및 음성 처리 교수의 상보성 원리의 일부분입니다. 표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학자께서 이렇게 개발하신 어떤 표에다가 저의 상황을 대입해서 적은 것인데요. 제가 미국에 다닐 때와 한국에 현재 있을 때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에 다닐 때는 표로 보시는 것처럼 영어의 사용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한국인이 캠퍼스에는 얼마 없었고 전체 캠퍼스에 한 3, 4명 정도 있었고 일주일에 한 2, 3번 정도밖에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만 한국어를 사용했고 가족과 스카이프 그 영상통화 할 때 잠깐 사용하는 정도만 한국어를 사용했고 나머지는 모든 것이 다 영어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영어의 유창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 영어의 유창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고 물론 미국에 처음 갔을 때는 당연히 아직 영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어가 훨씬 유창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영어의 유창함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반대로 지금은 한국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그 차트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한국어가 있고 영어는 상대적으로 이전에 제가 대학교 3학년 때보다 훨씬 더 적게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낮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상황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황별로 좀 나눠서 분류를 해보자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각 동그라미들이 각각 상황이고 그 상황에서 제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지 좀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영어만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두 가지 언어 모두 다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표에 따르면 제가 한국어를 사용하는 상황이 훨씬 많습니다. 그 뜻은 제가 한국어의 유창함이 훨씬 더 높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랑 이제 자주 일어나는 어떤 루틴 속에서의 영어를 좀 사용을 해보셨다면 이제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영어 대화로 한 걸음 좀 나아갈 시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동그란 상황들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근데 물론 아이가 저랑 집에서만 영어를 하고 다른 상황에서는 뭐 영어 할 기회도 없고 영어를 뭐 할 사람도 없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또 엄마가 영알못인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그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해줘야 될지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사한 것은 인간에게는 참 좋은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울 세포는 이 거울 신경세포는 뭐 행동, 말을 따라하는 것 뿐만 아니라 뭐 의도도 파악하고 기분까지도 거울처럼 이렇게 따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책을 읽거나 영상을 볼 때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의 행동, 말, 감정을 따라하고 마치 자신이 그 사람이 된 것 같이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엄마께서 그 상황에서 어떠한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신다면 먼저 아이가 영어로 접해보지 않았던 상황이 나오는 책을 읽어주세요. 또는 영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반적인 미국 학교에서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좀 알고 싶어요 하면 뭐 Arthur에 나오는 그 학교에서의 어떤 에피소드를 보여주실 수 있고 뭐 읽어주실 수 있고요. 뭐 경찰이나 소방관 등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 커뮤니티 헬퍼스가 사용하는 그런 스페셜한 그런 단어와 표현들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 뭐 로보카폴리 영상 같은 것을 보여주신다거나 어린 아이들이 겪을 만한 감정 상황 이런 거를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Daniel Tiger를 보여주실 수 있고 뭐 병원에서 사용하는 어휘나 표현을 알려주고 싶다 하시면 병원에 관련된 책을 읽어주시고 이렇게 책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한번 노출을 시켜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거울세포가 있다고 하더라도 책을 읽고 영상을 보는 데서 끝나면 100점입니다. 이것도 100점이지만
책을 읽었던 그 환경을 아이가 직접 경험을 하게 해주고 그 책과 영상에서 나왔던 표현을 다시 한번 아이한테 그 경험을 하는 상황에서 얘기를 해주면 200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과 관련된 책을 읽었다면 병원을 정말 아이랑 방문을 해서 진료를 기다리는 동안 책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상기시켜주고 그때 배웠던 그 표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현재 이제 저와 로아가 그 진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면 로아한테 우리 그 책에서 병원 그 읽었던 거 기억나지? 그 캐릭터가 뭐라고 했더라? I got a scratch on my knee. 했더니 and the doctor said, let me put a bandage on you. 라고 이렇게 했었잖아. 그러고 뭐 I have a fever, you need a shot.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약간 그 책에서 나왔던 내용을 그 아이가 현재 경험하는 그 병원에서의 냄새, 소리, 뭐 보이는 것, 환자들, 의사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것들 아이가 현재 오감으로 느끼고 있는 그 경험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엄마가 그 이전에 책으로 접해줬던 문장을 옆에서 말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아이의 경험과 이전에 그 들었던 문장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 줌으로써 아이 머릿속에서 더 강하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언어는 반복이 필수입니다. 아시죠? 근데 그렇다고 매일 병원을 가서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건 정말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그때 좋은 방법이 바로 역할놀이입니다. 역할놀이를 통해서 책에 나왔던 그 표현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가 엄마 영어로 말하지 마 이렇게 하면 그냥 알겠어 하고 한국말로 놀아주시고 조금 있다가 옆에 있는 인형을 끌어들여가지고 인형과 영어로 이렇게 대화하는 그 상황을 만들어서 역할극을 좀 펼쳐주시면 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아이가 표현을 해보는 것과 그 표현을 해보지 않는 것은 또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억지로 해봐, 엄마 좀 따라 해봐 이것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가 내뱉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4번의 과정을 위해서는 1번에서 3번 그 과정을 계속 좀 반복을 해주셔야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역할놀이를 하다가 어느 순간 I have a fever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정말 옵니다. 그렇다고 아이가 뭐 I have a fever를 내뱉을 때까지만 막 주구장창 뭐 의사책만 익힌다거나 뭐 병원놀이만 하고 그럴 수는 없겠죠. 너무 지루하겠죠. 같은 주제를 가지고 뭐 다양한 놀이를 하거나 다양한 책을 읽히는 것은 저는 추천을 드리나 뭐 똑같은 책을 똑같은 놀이만을 며칠 동안 반복하는 거는 좀 비추입니다. 그래서 물론 아이가 원할 때는 당연히 반복을 해주실 수 있겠죠. 정리를 하자면 알려주고 싶은 새로운 상황에 관한 책이나 영상을 먼저 노출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환경을 직접 경험하게 하면서 1번에서 책 영상을 통해 들었던 표현이나 어휘들을 아이한테 좀 상기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역할놀이를 통해서 그 표현들을, 어휘를 여러 번 반복을 해줍니다. 그리고 1번에서 3번은 계속 반복을 해주시고 4번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그 장을 역할놀이를 통해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4번까지 갔을 때는 이미 그 표현들은 아이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